반갑습니다. 오늘 대한전선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일단 최근에 LS전선과 대한전선에 대한 재료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전 세계적인 시장에 있어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부터 보고 우리가 지금 이 기술력, HVDC에 대한 재료들을 좀 파악해 가면서 지금 자리권에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을 관심사로 보고 있냐면, 일단은 지금 미 증시가 어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올라가고 있고 그런 일정들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선물 옵션 만기일도 12월 11일로 잡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고, 이 전 세계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FOMC 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증시 투심이 살아났음에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틀 연속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AMD도 똑같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해 드릴 게 많습니다. 일단은 하드웨어 쪽에서 이런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최근에 미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돈이 들어와 주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하드웨어 쪽에서 지금 어떻게 됐다? 맞아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돈이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AI 버블론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든 상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하드웨어 쪽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엔비디아랑 TSMC입니다. 근데 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AI 버블론이 지금 계속해서 형성이 됐었던 거고,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돈은 애초에 구글에 지금 돈으로 옮겨가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상치 않은 수급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는 지금 원전 섹터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금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채권을 땡겨가면서 돈을 빌려와서 지금 AI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 됐든 지금 AI에 돈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근데 이 에너지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AI 섹터에서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하는 게 에너지고요. 그 중심에 지금 이 에너지를 생산함과, 그리고 그 연결점, 그리고 그 저장, 그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만 봤을 때 에너지는 무조건 필수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전선은 지금 상승 모멘텀 충분하고, 그리고 HVDC 관련해서도 지금 지속적인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S전선이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결과로는 지금 대한전선이 무엇을 하고 있죠? 맞아요. 총 9,400원을 투자를 해서 1공장과 2공장에 대한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금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맞아요. 27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 시 연간 생산 능력이 18,000m 톤을 달해 기존 대비 5배 이상의 확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 제조업체 국내 최초로서 제가 봤을 때는 대장주인데, HVDC에서 좀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번 연도 1분기부터 해서 3분기 지속적인 역대 최대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승 파동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승 모멘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일단은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6천 톤에 달하는 그 HVDC 관련된 건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조는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2만 톤에 달하는 HVDC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제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보시면은 위에 구간의 매물대를 전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전 구간에서 이미 매물 소화 이후에, 거래량 보이시죠? 전 구간에 큰 상승을 만들어냈던 거래대금보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줬습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나와줬고, 그 기간도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거정 한 5개월 동안의 거래량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실질적으로 위의 구간의 물량은 웬만하면은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다 소화를 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는 이 고점 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고점 자리에서 이런 큰 하락에서 과연 손절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음에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밀렸어요. 액면 변압하고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손절이든 물타기든 무조건 평단가는 내려왔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리권에서 한번 저항 맞고 매물대 맞고 떨어졌고 그런가 동시에 쭉 가봤을 때 또다시 어떻게 됐어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다시 자 돌파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리권에서 유입 구간의 매물대를 또다시 한번 저항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진 거지 이미 매물 소화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자 마지막으로 전 고점 단기 전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4만 원 그 이상까지입니다. 4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과잉된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점부터 해서는 어느 정도는 자 막상 상승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또다시 계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주가 올라가고 있다고 계좌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고점 자리에서 누구나 사고 있을 때 너구나 너도 나도 사고 있을 때 우리는 매도 관점에 대해서 대응을 짜 나가고 그런가 동시에 현금 확보를 했을 때 대한전선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나와줬을 때 눌림 잡고 또다시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런 조정에서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자 뇌동매매 절대 나와줄 수 없고 이성적인 판단에서의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반등 자리에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찍어드렸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월요일 화요일 중에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저점 잡힐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한 1.6%의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추세를 깰 수 있는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거래량을 전반적인 큰 틀에 있어서 다시 체크해 보자면 자 앞 구간의 거래량이 뛰어넘는 지금 거래량이 나와줬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등 나오면서 조정이 나와줬어요. 근데 조정이 나와주기 시작했던 그 지점을 한번 봐보세요. 고점 자리에서 조정이 나와줬던 지점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근데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떻죠? 나와줬을까요? 예, 거래량이 조정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나와줬으면은 그거는 실질적인 주포가 물량을 던졌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자, 이 전 구간 상승 파동에서의 거래량만큼의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았음에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그냥 쉽게 올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윗구간의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매집을 하고 그런과 동시에 지금 주가를 또다시 새롭게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세력들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구간 자 보시면은 장기간에 한 3, 4개월 동안의 이 횡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지금 무겁게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에서 물량을 또다시 하방 압력을 더 가하면서 페닉스 구간까지 가져갔을 때 개인들이 공포심에 매도를 했을 때 그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우리는 이런 변동성이 흔들리시는 게 아니라 이 주포들의 의도적인 변동성이 흔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기회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들을 지금 제가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저점 자리에서 평단가 관리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기회 타이밍을 못 잡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대한 옆에다가 숫자 7 붙여주시면은 행운의 숫자 7 붙여주시면은 제가 이번 주에 또 새롭게 대응 전략들을 좀 짜놓은 게 있는데 이 대응 전략들을 그냥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새로운 정보가 좀 이제 입수가 돼서 그 대응 전략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전선에 대한 실시간 장중 브리핑으로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소통을 통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대응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대안이라고
문자 옆에다가 숫자 7까지 적어주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돈을 요구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무료입니다.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도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마저 설명해 드리지만, 자, 지금 구간 무슨 구간이다? 맞아요. 전 구간 이미 위 구간까지 물량은 거래량만 봤을 때는 다 소화할 만큼 소화했다. 자, 보시면은, 자, 대한전선의 이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온 구간이 어디예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 그런데 이 구간에서 전 고점을 그냥 돌파를 했을까요? 전 구간을 그냥 돌파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래량은 더 많이 나와줬네? 그러면은 이미 매물 소화는 끝내놨다. 그래서 이 자리권에서 한 3, 4개월간의 개인들에게 물량을 확보하게끔 기간을 가져가게 해줬고, 그러면서 역대 최고의 매출액을 찍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감의 상승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HVDC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3파 고점 찍고 지금 4파 조정이 나와준 시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매물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다음 상승 파동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리 4파 눌림목 자리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들을 같이 잡아가고 싶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실질적인 5파동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음의 변동성을 우리가 또 조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고점에서 전 구간 매물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매물대까지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매도의 관점에 대한 타이밍들까지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의 매도 타이밍들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에 제 전화번호 010-7652-0271 번호로 대한 옆에다가 7까지 적어주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릴 거지만, 지금 현물을 들고 이제 주식만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드가 크면 클수록 무엇을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맞아요. 안전자산에 관련해서 좀 지식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비중만 때리고 주식만 하시면서 매달 월급을 그냥 여기다가 주식에다 쏟아부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상승장이 오든 자 하락장이 오든 어떤 변동성이 있습니까? 맞아요.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와주고 하락장에서도 중간중간에 상승이 나와줍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이 조정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현물에서 주식에서 손실이 났던 이 금액을, 이 물량을 또다시 다른 곳에서 수익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손실을 메꾸면서 시드를 보존을 시키면서 장기간의 시드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뭐 해지 테마 그리고 뭐 공매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ETF든 코인이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안전자산에 관련해서 이런 조정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주식에 손실이 났을 때, 현물에서 손실이 났을 때 안전자산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응 방법들을, 안전자산 관리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선물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